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 교수님과 윤수남 안녕하세요. 모십시오. 자, 일단 첫 질문은 오늘 최대 이슈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인데 일단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 영상을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장면을 들으셨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제 제1야당 대표가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장면. 원래 그러니까 이 사건의 발단부터 봤을 때 적용되는 혐의들이 사실 새로운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행정을 하면서 했던 일들이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꽤 재판이 길어질 거고요. 법리 다툼이 치열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예. 저는 최대한 법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가지고 불구속 재판을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다 이제 드러난 것처럼 여러 가지 인멸 시도라든지 증거인멸 시도라든지 아니면 도주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 저희 당의 뭐 이쪽 분야에서 법률 전문가라 하면은 김웅 의원이 오늘 낸 의견이 있던데요. 예. 상당히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우세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또 주요 언론에 나오는 얘기는 또 위증교사 부분을 또 검찰이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 부분이 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앞에 소위 말하는 뭐 백현동인이 뭐 대장동인 예전에 있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파생되는 것들, 성남 FC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대북 송금 이런 것까지 이런 내용들은 하나하나가 제가 봤을 때 1심까지 몇 년이 걸리는 재판일 수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영장 발부하는 판사도 쉽게 혐의에 대해 속단하지 못할 상황이지만은 적어도 이런 것들을 대하는 그 민주당의 자세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재명 대표가 그 의원들에게 그 페이스북 메시지로 결국에는 부결을 촉구했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황상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아하, 예, 오히려 그리고 판사가 보고 좋지 않게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리고 단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이거 자체를 이제 도주의 가능성으로 보는 시각이 이제 법조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어쩜 그 죄 자체보다도 아니면 적용되는 혐의 자체보다도 아하. 대응에 있어가지고 좀 미스테리한 움직임 보였다. 예, 그래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가능성이 보시는 높다, 거예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진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요, 뭐, 일단 범죄 사실이 중대하잖아요. 이거 엄청난 비리거든요. 4,300억에서 몇백억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인섭 씨 같은 게 70억을 받은 게 이미 밝혀진 상태고. 예. 이거 범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명도 상당히 됐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하고 핵심 몇 사람만 입을 안 벌리고 있고, 나머지는 다, 그 아구가 다 맞춰졌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뭐냐면 도주 우려 아까 그 사실은 그 단식하는 게 일종의 도주일 수도 있고 오늘 지팡이 짚었잖아요. 근데 저것도 예. 우리 많이 보던 거거든요. 옛날에는 들것 아니면 휠체어 아니면 이번에 이제 지팡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이제 등장한 거고요. 거기다 휘청하는 세리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 우려인데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너무나 많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일단 위증을 교사하는 음성이 본인의 음성이 지금 녹음되어 있고 그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저 이화영 전 부지사 찾아가가지고 거기 부인하고 또 누굽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갔는데 예. 그때 거기서 이제 위에서 시킨 것이다라고 하면서 검찰에게 탄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라라고 주문했다라는 그것도 있고요.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정황들이 있어가지고 가능성이 높다. 예, 저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 소장님 짧게 코멘트 해주시면. 예, 428억 저수지, 그 다음에 백현동 같은 경우 100억 하나도 혐의가 입증이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검찰이 1600페이지의 문서와 4시간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고 하는 예. 거잖아요. 한 방에 없다는 다른 한 방이 표현이죠. 없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소장님은 어떤 영장 발부 가능성은 그래도 반반 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세리머니라는 부분은 동의는 뭐 전혀 되지 않는데 이제 위증교사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의 육성이 나올 것인데 이재명 예. 대표의 말처럼 그 부분이 설득이었는지 아니면 위증교사였는지 뭐 판사가 들으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일 거라서요. 예. 뭐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인섭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몰랐다고 했는데 또 알았거든요. 뭐 선거 사무실까지 차려주고 뭐 이런 건데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판사에게는 그렇죠. 주요 판사에게 판단 보이는 거고 될 그다음에 것이다. 뭘 했냐면 또 90만 명 뭐 청원 이거 했잖아요. 탄원서. 사법부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자, 이준석 대표님. 자, 심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과 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우선 혐의가 만약에 제대로 소명되지 않아서 아까 김성훈 시장 말씀하시는 예. 방향대로 간다면은 그래서 발부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검찰이. 검찰과 한동훈 장관 둘 다 타격입니다.
아, 네, 많이 안 이거는 될 바로 경우에. 민주당에서 장관 탄핵 들어갈 거고요. 아하. 네, 그렇게 될 건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 아하.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결말이 하나 있을 것이고 예. 여러모로 이제 혐의는 입증이 되었으나 음. 이재명 대표가 가진 사회적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불구속 상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법원의 판단이면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약간 찝찝한 결말입니다. 범죄는 혐의는 소명이 되나? 영장 자체는 기각됐으나 법원이 보기에 범죄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건 정치적으로 활동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될 것이고 소위 말하는 이재명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좀 민주당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그 외에 이제 뭐 구속이 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민망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민망하네. 야당 지도자가 정치적으로 정치법으로서 탄압받아가지고 뭔가 옥고를 치르고 이런 것들은 익히 우리가 봐왔던 임조화의 과정이었지만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행정 중에 있었던 일들이라 하더라도 예. 결국에는 뭐 민주적인 뭐 이런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라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본인 개인 비리처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저는 뭐 옥중공천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전혀 그건 실현 가능성이 없고요. 그 대표님이 이제 SNS에 그게 이제 모든 공천관리위원과 최고위원이 함께 구치소에 모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그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도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가장 많이 도는 가짜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김대중 대통령도 옥중공천 하셨는데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옥중공천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쌓아 올리는 겁니다. 아하. 김대중 대통령도 하셨는데 왜 이재명 대표 못하냐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뿌리고 다니거든요. 예. 그런 일이 발생이 어려운 게 뭐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해외에도 도피해 계시고 또 그다음에 뭐 한국에도 있으면서 여러 고생을 치르시면서 정치 활동 해오신 건 맞지만은 예. 공천이란 건 생각보다 복잡한 프로세스입니다. 누가 말하기로는 뭐 친명계에서 공천을 해오면 와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게 아닙니다. 아하. 의결이 무수히 필요하고요. 의결이라고 하는 건 회의체에 출석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협의나 아니면은 합의를 통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조소적으로 약간 표현한 게 정말 하고 싶으면은 최고위원과 공관위원 전원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서울구치소에 다 모여가지고 구속될 경우에 예, 그렇게 옥중경찰 해가지고 서로 한다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진행하면 가능하다 옥중공천이. 예. 근데 그걸 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렇군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예.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구속이 될 경우에 이제 비명계, 인터뷰 가결표를 던진 분들에 대한 화살과 비난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당내에 좀 갈등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표님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 정치에 있는 계파라고 하는 것들이 계파. 예를 들어 지금 뭐 윤핵관이라 하는 계파도 그렇고 아니면 친명이라는 계파들이 그렇게 이분들과 각각의 지도자들이 동지적 관계를 맺을 만큼 긴밀하게 이어져온 관계인가. 예를 들어 역경과 고난을 함께 했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함께 하겠다 이런 사람들일까에 대해서 예. 저는 굉장히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당신께서도 불안하실 거예요. 난영 총선에 만약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먼저 윤핵관 쪽에서 나한테 칼을 들이댈 수 있다. 그 유명한 삼성간호의 전설 아닙니까? 왜 남한테만 그러고 나한테는 안 그럴 거라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개파의 수장처럼 있으면서도 불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진 정치적인 어떤 뭐 동지들이라기보다는 대표 자리이기 때문에 옆에 붙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예를 들어 구속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통신 상태가 두절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 주변에 사람이 많이 남지 않을 것이다. 친명은 와해 수순으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친박이나 이런 계파들에 비해 가지고 친명계라고 하는 곳의 결속력 또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곳의 결속력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자마자 바로 어떻게 됐나요? 친박이라는 곳이. 저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계파로서 그렇게 강한 힘이 계속 존재할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이번에 당대표가 될 때 이제 77% 역대 어느 민주당 대표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된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원래 대선 지고 나가지고 대표 나오는 게 관리에 맞지 않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이게 보편화됐냐면요. 예. 예전에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대선 후보가 진 다음에 이제 대표를 하셨어요. 예. 근데 이런 게
좋은 것 같지만은 뒤집어 말하면 패배 이후에 수습해야 되는 단계에서 똑같은 간판이 나와가지고 나 아쉽게 졌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데 예. 당연히 대선 때 모든 당원들이 열광해가지고 나 이재명 했던 그 기운이 있으니까 가서 높은 득표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표가 당을 맡아서 운영한 뒤에 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민주당의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금 강한 팬덤을 보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세력이 만약에 구속될 경우에 등장할까요? 친문 혹은 이낙연 전 대표를 위시한 NY계? 저는 그 중간 관리자가 누군지는 상관없고요. 예.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친명계에서 만약에 뭐 누가 산업계 나온다. 예. 예를 들어 지금 뭐 정청래 정청래 최고위원도 말씀이 최고위원. 지금 강한데 강하죠. 그럼 이 사람을 온순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뭐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뭐 이런저런 케어하는 모습이 찍히는 것. 예. 이 사진이 저는 상당히 기획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게 그런데 민주당에는 다행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싸우려고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의 원로로서 한마디 말씀을 해주시면은 정리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뭐 정청래 의원 너무 그렇게 싸납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는 대동단결해가지고 가야 될 때입니다. 원팀이 돼야 이래버리면 된다. 거기다 대놓고 만약 정청래 의원이 언제적 문재인이냐 꺼져 이렇게 했으면은요. 저는 이거는 정청래 의원도 그런 거 못해요. 아무리 그분이 세다 하더라도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역할을 맡을지는 저는 전혀 민주당 상황에 약하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겠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것이다. 아하, 문재인 일단- 대통령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